제가 42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며 처방한 약들이 그를 해친 겁니다. 70대 후반의 모범 환자였던 그는 매일 꼬박꼬박 약을 드셨지만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42년간 의사로서 쌓아온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과 함께 내가 정말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2만 명이 과잉 진료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3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대 초반의 내과 의사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얻은 귀한 경험을 오늘 이 영상에 모두 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을 더 자주 받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꼬박꼬박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울철 빙판길을 여름 운전하듯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제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70대 후반의 남성으로 10년 넘게 저에게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면 저는 그때마다 새로운 약을 추가로 처방해 드렸습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시키는 대로 약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드시는 모범 환자셨습니다. 아침 식전 2알, 식후 3알, 저녁 2알, 하루에 7개의 약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환자분이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오랜 약물 복용으로 인해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겁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는데 제 손으로 처방한 약이 오히려 환자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의사로서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몸이 안 좋아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건강검진은 자주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굳게 믿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두 가지 잘못된 생각에 갇혀 건강이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 몸의 신호가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 상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 몸은 약에 대한 반응도 병을 이겨내는 힘도 다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채 무턱대고 건강검진만 받고 약만 드신다면 저희 환자분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건강관리가 정말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단 1분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맹신과 잘못된 약 복용 습관에 대한 진실을 깨닫는 것은 앞으로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생명줄과 같은 정보입니다. 건강검진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멀쩡한 집에 불필요한 공사를 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시니어 중 70%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변화들까지도 질병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80대 어르신의 몸에 작은 혹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병원에서는 혹시 모를 암을 우려해 조직 검사를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합병증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젊은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진단 기준을 80세, 90세 어르신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환자 중 82세의 박정희 가명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할머님은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셨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죠. 그런데 위내시경 검사에서 아주 작은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불과 3mm 크기의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병원에서는 용종이 암으로 변할 수 있다며 즉시 제거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할머님은 불안한 마음에 수술을 결정하셨고 그 과정에서 폐렴에 걸려 한 달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수술 후 할머님은 입맛을 잃으시고 기력이 떨어져 집안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활발하게 동네 모임에 나가시던 할머님이 갑자기 소극적이고 우울해지셨던 것입니다. 이 작은 용종은 사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수술이 할머님의 건강을 크게 해쳤던 겁니다. 이 사례는 과잉 진료가 시니어의 일상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작은 이상 소견 하나 때문에 큰 수술을 권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제가 경계하는 두 번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바로 다약제 복용 POLYPHARMACY의 위험성입니다. 80대 이상의 시니어 중 4명 중 1명은 하루에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속에 여러 개의 다른 성격을 가진 화학 공장을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약들은 서로 충돌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키며 결국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여러 약을 드시다 보면 소화불량, 변비,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시니어분들은 이 증상들이 노화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또 다른 환자인 78세 김영수 가명 할아버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걸을 때마다 심하게 어지러워 하셨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휘청거리셔서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으셨죠. 할아버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저는 곧바로 약물 부작용을 의심했습니다.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여러 약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혈압을 지나치게 낮추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약물 복용량과 종류를 조절하자 할아버님의 어지럼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손자와 공원에서 산책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시는 할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약물의 무서움을 실감했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약의 조합은 시니어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고 소화불량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기억력 감퇴로 가족들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한번 복용 중인 약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필요한 검사의 연쇄 반응 문제입니다. 한 가지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검사에서 또 다른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면 또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실타래가 꼬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결국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 이런 검사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고
몸에 부담을 주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건강검진 한 번 받으러 갔다가 몇 달 동안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조건적인 의학적 개입보다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치유력을 믿고 이를 돕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문제가 생기면 약으로 덮는 것이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치 무너진 댐을 임시방편으로 막는 것과 튼튼한 새 댐을 건설하는 것만큼이나 다릅니다.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기존의 방법과 두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기존의 검진은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까지도 질병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80대 시니어의 몸을 80대 시니어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시니어 맞춤형 진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무분별한 약물 처방을 막고 꼭 필요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80세 어르신의 혈압이 젊은 사람보다 조금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기존의 치료법이 결과에 집중했다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원인에 집중합니다. 왜 혈압이 높아졌는지, 왜 당뇨가 생겼는지를 단순히 약으로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이 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균형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특히 이 방식은 시니어들에게 특별히 더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은 약해지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돕는다면 약의 도움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몸의 근본적인 힘을 깨우는 세 가지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되찾아줄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약 없이도 복잡한 치료 없이도 건강한 삶을 되찾으신 분들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3개월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건강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활기찬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제 와서 뭘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3가지 핵심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식사 후 30분 산책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속의 혈당이라는 파도를 잔잔한 물결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습관입니다. 1단계 준비물,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신발만 신으시면 됩니다. 날씨가 좋다면 집 주변 공원이나 동네를
날씨가 좋지 않다면 아파트 복도나 실내에서 걸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만복이나 운동화 같은 거창한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걸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만 있으면 됩니다. 2단계 실천 방법. 식사를 마치신 후 30분 이내에 산책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밥을 먹자마자 몸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경치를 보면서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이웃과 안부를 묻고 꽃과 나무를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식사 후 걷기는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막아줍니다. 마치 혈당의 파도를 잔잔한 물결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뇨병을 예방하고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혈당 관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화도 훨씬 잘 된다는 것입니다. 식후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지고 변비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3단계 주의사항. 무리하게 걷지 마십시오. 특히 겨울철에는 빙판길을 조심하시고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또한 식사 직후보다는 10-15분 정도 쉬신 후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입니다. 이것은 마치 굳어진 우리 몸을 부드러운 젓가락처럼 만들어주는 마법입니다. 1단계 준비물. 매트나 푹신한 담요만 있으면 됩니다. 침대 위에서 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시작하십시오. 특별한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잠옷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2단계 실천 방법. 팔다리를 쭉 펴고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십시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온몸의 근육을 늘려주십시오. 양손을 하늘 높이 올려 만세를 부르고 좌우로 몸을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보고 허리를 부드럽게 돌려주십시오. 스트레칭은 굳어있는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밤새 굳어있던 척추와 무릎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을 줄여주고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 저림 현상도 많이 개선됩니다. 3단계 주의사항. 갑작스럽게 몸을 꺾거나 통증을 참아가며 스트레칭하지 마십시오.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만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디가 아프다면 그 부위는 피하고 다른 부위만 스트레칭하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자신의 몸에 맞춰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수분 섭취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천연 세제와 같습니다. 1단계 준비물. 물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십시오. 식탁 위나 거실 탁자 위가 좋습니다. 물병을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2단계 실천 방법. 하루 종일 물병에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십시오. 나는 목이 안 마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마시세요.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돕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충분한 수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마치 몸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깨끗한 물과 같습니다. 또한 피부도 촉촉해지고 입안이 건조한 증상도 많이 개선됩니다. 특히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물이 약물의 부작용을 줄여주고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3단계 주의사항.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식사 도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부전증과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밤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이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두 분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시니어분들이 겪은 진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5세의 이순자 가명 여사님입니다. 이 여사님은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것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어려우셨죠.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계시면서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가족들한테만 짐이 되고라며 한숨을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괜찮다, 괜찮다며 애써 웃으려 하셨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절망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사님께 매일 아침 스트레칭과 식사 후 가볍게 걷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못해요 라며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리하지 마시고 5분만 걸으세요. 집 안에서라도 좋으니까요 라며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여사님은 제 말을 믿고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며 의심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사님은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는 이제는 동네 친구들과 매일 30분씩 걸어요.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여사님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어둡고 우울했던 표정이 아니라 생기가 넘치고 희망에 찬 얼굴이셨습니다. 바깥 풍경을 보니까 사는 게 즐겁네요. 봄에는 벚꽃 구경도 가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가려고요 라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치료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사님의 무릎 통증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마음의 건강까지 되찾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80세의 박동근 가명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고 매일 여러 종류의 약을 드셨습니다. 혈압약 3개, 당뇨약 2개, 고지혈증약 1개, 그리고 위장약까지 총 7개의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죠. 약 복용으로 인한 만성 소화불량과 변비 때문에 늘 힘들어 하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다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조차 괴로워하셨죠. 저는 어르신께 물을 자주 마시고 식후 산책을 하는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며 믿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 10년째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데 물 마시고 걷는다고 달라지겠어요? 라며 회의적이셨죠. 하지만 저는 물은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걷기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깨우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제 말을 믿고 매일 물 마시기와 식후 산책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마시는 것조차 귀찮아 하셨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늘려가셨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변비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도 속이 편해졌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도 안정되어 의사와 상의 후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7개던 약이 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르신이 이제 밥맛이 좋아져서 식사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덕분에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약 부작용 때문에 식사를 대충 때우시던 분이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즐기게 되신 것입니다. 며느리분도 어르신이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손자들과도 더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사회 활동도 활발해지며 무엇보다 삶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첫째, 무조건적인 건강검진과 과잉 진료에 맹신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의 모든 변화를 질병으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작은 변화들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불필요한 검사나 약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80대의 몸을 20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마치 겨울옷을 입고 여름 날씨에 맞추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나이에 맞는 기준이 있습니다. 둘째, 다약제 복용의 위험성을 반드시 인지하십시오.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은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소화가 안 된다면 복용 중인 약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고 약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청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약 봉투를 살펴보십시오. 정말 모든 약이 다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이 많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작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약이나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식사 후 30분 산책,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 그리고 규칙적인 물 마시기와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원칙이 바로 건강 장수의 황금 삼각형입니다. 과잉 진료 거부, 다약제 경계, 자연 치유력 증진.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건강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 대신 여러분의 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경고, 공감, 희망, 실천, 확신이라는 감정의 곡선을 따라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지혜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계속 약에만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몸을 믿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갈 것인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2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최신 의료 기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사랑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중에는 이제 와서 뭘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도 수십 년의 건강한 삶이 남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4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최고의 의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여러분의 몸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도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병원과 의사는 도움을 주는 역할일 뿐,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42년간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 달라질 시간입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십시오. 몸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면 무조건 약부터 찾지 마시고 먼저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충분히 물을 마셨는지, 적당히 움직였는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똑똑합니다. 올바른 환경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내일부터 말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물 한 잔부터 마시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5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할 때 더욱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작은 습관들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42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정성 있고 실용적인 조언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식사 후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꼭 저장해 두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건강한 내일은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 당장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